세상 모든 건설에 관한 보물 같은 이야기가 다 모인 곳 건설의 시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곳 건설 도서관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채워주실 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팝 칼럼니스트 김태훈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원상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건설의 시대는 콩닥콩닥 거립니다. 예. 진짜 반짝이는 분이고 한때 대한민국 이 남성들의 플레이리스트에서 이분 빠진 적 없습니다. 이분 때문에 제가 쓴 도토리가 한 600개는 썼어요. 와. 별씨 나오셨습니다. 예. 예. 근데 진짜 별씨 노래가 도경환 씨 플레이리스트에서 빠진 적이 없어요. 아니, 농담 아니고 난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나는 정말 신기한 게 이제 제가 01학번이니까 01학번이면 학교에 딱 들어가잖아요. 연애를 딱 하고 보통 1년 되면 헤어져요. 그게 2002년이거든요. 주변에 나를 포함해서 다 헤어질 시기에 갑자기 맞아. 별이란 여자가 오더니 12월 32 내일은 며칠? 30일이라고 33일이라고 네가 올 때까지 나에겐 아직 12월이라고 막 장이 끊어진다 그러죠. 그 슬픔을 별 씨에게 느껴가지고 진짜 그 노래 들으면서 난 이 가수는 평생 불행했으면 좋겠다. 왜? 그래야 이런 슬픈 노래를 계속 쭉쭉 뽑아줄 테니까. 뭐야? 진짜 제 노래 좋아하셨다고 하시는 분들이나 플레이리스트에 이제 이렇게 넣어놓고 계셨다는 분들 보면은 좀 차는 쪽보단 차이는 쪽 분들 맞아요. 버림을 당하는 분들이 그렇게 제 노래를 많이 들으시고 네. 송이 같은 경우도 나는 시켰으면 좋겠어요. 근데 송이도 제가 정말 기대를 많이 하면서 키우고 있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쪽은 가수 쪽은 제가 이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바닥임을 너무 아는데 장윤정이랑 똑같은 얘기하고 정말 귀엽고 사랑스럽고 참 그런 아이지만 가수는 노래를 잘해야겠죠. 맞아요. 기본적으로. 맞아요. 근데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뭐 그런 재능을 개발하고 끼를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그냥 건강하게, 맞아요. 안전하게 행복한 맞아요. 게 자라줬으면 중요하고 예. 그렇죠. 요새 뭐 워낙에 흉흉한 얘기도 많이 들리고 해서 아이들 보고 뭐 이상한 사람 따라가지 마라, 뭐 주는 대로 받아먹지 마라. 예전에는 그렇게 막 넘어지고 구르고 그러면서 컸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맞아. 하는데 요새는 좀 뭔가 스케일이 달라요. 강력 사건도 많아지고 맞아요. 막 산불 화재 소식도 많아지고 맞아요. 싱크홀 얘기도 많이 들려오고 맞아요. 너무 무서워. 이런 게 좀 걱정이 돼요. 아이들 키우면서. 사실 저는 아이는 없습니다만 그 뉴스를 보게 되면 야, 저 보호자 없는 아이들이 만약 저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나 하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고 문득 이 건물은 안전한 거야?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 여러 가지 참그 안전과 삶에 대한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건설의 숨은 노력과 놀라운 지혜, 위기 관리의 시대로 함께 떠나보시죠. 자, 재난과 위급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자연재해, 재난이잖아요. 자연으로부터 이제 발생이 되는 건데 저는 조만간 큰 게 온다 막 이런 뉴스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진짜. 지진 이야기 일단 우리가 빼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미얀마 지진 기억들 하실 겁니다. 지진 강도가 그때 규모 7.7이었어요. 7.7. 와. 엄청났어요. 1912년 지진 이후에 113년 만에 가장 큰 지진이었어요. 이 미얀마 지진이 태국까지 왔잖아요. 그 당시 때 이제 건물 흔들리는 영상 보면은 진짜 소름 끼치고 막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는 진짜 주저앉았을 것 같더라고요. 오. 무슨 영화 장면 같잖아. 우와, 저게 마이 갓. 지금 와 이거 엄청 유명하잖아요. 유명한 영상이죠. 그래. 어떤 분이 저 뛰어 한국 분이시잖아요. 맞아요.
멋진 아빠. 그 다리 뛰어넘으신 분이 알고 보니까 한국인이셨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게 좀 네. 놀라웠는데 52층이면은 바람도 엄청나게 불었을 거고 또 흔들리고 있는 구름다리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그거를 뛰어간 거야. 나 같았으면 저거 뛰었을까? 막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뭐 유명한 겁쟁이란 말이에요. 정말 유명하시죠. 아우 정말 창피할 때가 많은데 저희 남편이 옛날에 무슨 어디서 뛰어내리는 무슨 촬영을 하는데 그 생각을 했대요. 저기에 드림이가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뛸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러고서 뛰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저분도 그렇고 이 엄마에게 모성이 있듯이 또 아빠한테는 내 식구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어떤 맞아요. 그런 부성이. 히스테리컬 디스트렝스라고 부른다라고 해요. 말하자면 이제 그 극도의 어떤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아드레날린이 이제 몸에서 순식간에 나오면서 이제 평상시에 발휘하지 않았던 초인적인 어떤 괴력,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한계의 몇 배에 달하는 뭐 근력이나 반응 속도를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나의 생존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나 아내 같은 이제 가족의 생존이 걸렸다라고 했을 때 그 이제 괴력 같은 것이 몇 배 더 나오게 된다는 거죠.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발휘하는 괴력이 있는데 건설 기술에도 이런 좀 괴력 같은 기술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아. 극한 상황에서 이제 설계된 성능 이상으로 좀 버티기도 하고요. 스스로 이제 보호하기도 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거든요. 2023년에 튀르키예 그렇죠. 대지진. 아 맞아요. 그 참사였어요. 이 튀르키예 당시 이제 지진 규모가 한 7.8 정도 됐거든요. 아, 미얀마 지진하고 거의 비슷해요. 네,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이게 완공된 지 얼마 안 된 건물들이 다 와르르 다 무너지고 병원, 뭐 활주로 상관없이 다 부서졌거든요. 근데 이 지진 속에서 꿋꿋하게 살아난 시설물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차나칼레 1915 대교라는 곳이에요. 한번 보시죠. 아 이건가요? 네. 우와, 우와, 기둥이 없잖아요, 근데. 길죠. 엄청 기네. 튀르키예에 갤리볼루라는 지역이 있어요. 네. 거기랑 이제 아시아의 랍세키라는 지역을 연결하는 다리예요. 아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다리. 맞습니다. 이 길이를 좀 설명드리면 육지에 닿지 않는 그 길이를 다 빼고 네. 3,563m예요. 닿는 거를 포함하면 4,608m 정도 돼요. 4.6kg가 된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와. 우리나라 건설사가 튀르키예랑 협력해가지고 아 그래요. 건설한 겁니다. 네. 우리의 기술력이 이제 그쪽에 가서 이렇게 발휘가 된 거군요. 이제 K건설 이 기술력이 우와. 전 세계에 증명된 상징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다리로 인해서 기존에 이제 페리로 한 1시간 반 걸리던 그 거리를 네. 이제 한 6분 만에 이 야, 다리를 통해 차로 관통하게 되는 거죠. 이 다리에 기둥 있는 저 빨간색 부분을 주탑이라고 하거든요. 예. 주탑과 주탑 사이의 거리가 2023m예요. 근데 2kg가 넘네요. 네, 2023년도에 터키 공화국이 건국한 지 10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념하는 숫자를 2023을 넣은 거예요. 그 주탑과 주탑 사이의 거리. 아니 근데 기념은 알겠는데 기념한다고 건축 설계를 거기 맞춰서 할 수 있다라는 게 전 더 놀라운데요. 놀라운 기술력이다. 안전으로 치면은 사실 중간에 하나 더 박아도 그게 더 되는데 튼튼할 것 네. 같은데. 기념하기 위해서 그걸 2023m를 그럼요. 요즘 설계 기술은 딱 맞아 떨어지게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라고 안전에 이상 없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실제로 검증이 된 거죠. 그럼요. 저런 식으로. 우리 쉽게 생각하면 아파트 있잖아요. 요즘 그 평수대로 안 나오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럼요. 그죠? 예. 그거라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이 치수는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 저걸 튼튼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규모 7이 아까 넘는 맞아요. 지진에서 버텨낸 거 아니에요. 이게 내진 설계라고 해서 좀 무조건 단단하게 버티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힘을 좀 흡수하고 흘려보내는 게 더 중요해요. 다리 상판을 그냥 기둥으로 단단한 기둥으로 떠받치는 게 아니라 양쪽 주탑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이제 걸쳐 있는 케임을 축 늘어져 있거든요. 걔네가 이제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공중에서. 그러니까 다리가 기둥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그렇지, 그네처럼 매달- 준에 맞아, 이렇게 맞아. 이렇게 매달려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지진이라는 게 이제 땅을 막 흔들잖아요. 네. 뭐 양옆에서도 흔들고 앞뒤로도 흔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탑이 흔들리면 전체 다리가 그네처럼 이게 살짝 바운스를 타죠.
네, 그래서 지진 에너지를 싹 흘려 보내는 거예요. 그럼 거기 차 타고 이렇게 지나갈 때 그런 흔들림도 좀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있을 수 있죠. 뭔가 흔들림이 있을 때 이걸 버티려면 꿋꿋이 버티는 뭔가 힘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의외로 이렇게 유연하게 한다는 게 더 안전하다. 갈 때도 뭐 이렇게 흐느흐느 하잖아요. 곳곳이 서 있으면 그냥 뚝 부러지거든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버티다가 뚝 부러지는 게 아니라 이제 움직여서 힘을 좀 빼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의 조금 안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을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는 일본이랑 가깝잖아요. 맞아요. 가깝다 보니까 언제 또 이런 영향을 핀 지진이 받을 올지 수 몰라요. 그래서 한국에도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내진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 보려면 네. 이 건물 하나만 보면 돼요. 어디예요? 어디예요? 잠실에 있습니다. 롯데. 그래. 롯데. 맞아요. 롯데월드 타워예요. 타워. 네. 왔어. 여기. 이렇게 갑자기 온다고? 일종의 랜드마크인 게요.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시내 어디서든 맞아요. 저거 보이는 쪽으로 맞아요. 저 꼭대기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구름이 밑으로 있어요. 그리고 이 흔들립니다 이렇게. 이 흔들려요. 맨 꼭대기 가면 이게 빌딩 흔들리는 게 느낌이 와요. 맞아요. 오 이거 흔들리는데 막 이러면서. 아니 저는 저기 70몇 층 가봤어요. 거기 결혼식장이 있거든요. 네. 그냥 스테이크 맛있다만 그 생각밖에 안 하고 저 왔는데 안에 있으면 못 느끼죠. 이렇게 막 밖을 내다보거나 흔들림을 느끼거나 그러진 못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 그 높은 건물이 지진이 와도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튀르키예에 발생한 지진이 7.8이었잖아요. 네. 여기는 내진 버틸 수 있는 규모가 9.0이에요. 이게 9.0? 네, 숫자라고만 보면은 얼마 차이 안 나는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마어마할 왜냐면은 것 같은데? 7.8, 9점, 버티겠네 뭐 이렇게. 왜냐면 튀르키예도 이게 버텼으니까. 뭐 한 1.2 정도 네, 차이니까. 네. 근데 이제 규모가 0.1이 증가할수록 1.4배가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복리 계산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엄청 차이 나는 거네요. 엄청난데요, 그렇죠. 이거는? 한 7.8에서 9.0과 사이는 60배 그럼 이상. 1.4 13배에서 4배 정도? 60배 이상. 그 정도. 그러니까 월드 타워는 이제 튀르키예 지진의 63배나 4배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럼 저기 있으면 진짜 안전하고. 안전하죠. 야 오히려 지진 났을 때 고층 빌딩 저 롯데월드 타워에 들어가 있는 게 더 안전하다는 얘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단순 물리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높은 뾰족하고 얇고 높이 서 있으면 더 넘어지기 쉽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게 더 오히려 안전하다는 게 좀 의외네요. 여기에 들어간 내진 설계 기술이 어마어마하고요. 이 내진 기술이 엄청난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좀 용어는 좀 어려워요. 네. 아웃리거라는 기술도 있고요. 네. 그리고 벨트 트러스라는 기술도 있어요. 그리고 코어 월이라는 기술도 있는데 네. 이 기술적 용어다 보니까 좀 어려운데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 코어 월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네. 이 코어라는 것은 이제 좀 척추랑 비슷하게 보면 돼요. 아주 단단하고 두꺼운 콘크리트 뼈대를 중간에다 쭉 박아놓습니다. 이게 코어 월이에요. 네. 이 코어라는 건 건축에서는 코어라는 용어가 엘리베이터실이나 계단실을 의미를 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 롯데월드 타워도 코어 월 안에 계단실이랑 이제 엘리베이터실이 다 위치되어 있어요. 가운데는 살짝 가운데 비워서. 쭉 올라갑니다. 그 주변으로 8개의 메가 컬럼이 쭉 박아져 있어요. 어디까지? 저 밑에까지. 깊이까지. 이게 형상화로 보면은 나무가 쭉 뿌리를 다 내린 것처럼 생각하시면 이게 될 것 같아요. 밑에 가서 이게 퍼지게. 네네 이렇게 쭉. 근데 이제 또 이 그러니까 기둥들만 쭉 서 있으면 되게 위험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 기둥들을 다 연결시켜 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40층마다 안전벨트를 이렇게 조여놓습니다. 조여놨는데 거기에 사용된 게 이제 아웃리거랑 벨트 트러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중심 뼈대 코어 월에서 바깥 기둥 메가 컬럼까지 이제 잡아주는 그게 이제 아웃리거라고 하고요. 그 아웃리거랑 동선상에 이제 우리가 허리띠처럼 딱 맨단 말이에요. 네네. 그게 이제 벨트 트러스라는 거예요. 건물 전체가 하나로 되게끔 만든 기술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진짜 근데 그냥 대단하네요. 서울에서 가장 안전한 건물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 수준 아닌가요? 이 맞습니다, 정도면? 맞습니다. 이 시설물을 지을 때도 이렇게 많은 기술들이 들어갔지만 유지하는데도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야죠. 24시간 동안 운영되는 시스템이 하나 있어요. SHM 시스템이라고 해서 스트럭처럴 헬스 모니터링 시스템이거든요. 건물에도 헬스가 들어가요. 그럼요.
건강이죠. 건강이 건강이 중요하니까. 이 시설물 곳곳에 400개의 센서를 넣어놨어요. 아. 이 센서가 공학도시니까 잘 알 거예요. 변형계, 죽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알죠. 알지. 아실 거예요. 네. 알지. 이게 이제 미세한 움직임이나 이제 균열을 실시간으로 이제 변형 같은 거를 감지하고 분석하는 이제 스마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한국 시설물이 이렇게 엄청난 기술로 지어졌다는 음. 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실제로 정말 전 겪어보진 않았는데 지진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어디로 가야지 안전할지. 이게 좀 한번 그럼 가정을 한번 좀 해볼까요? 실내 장소로 한번 가보시죠. 가보시죠. 네. 와 왔어요. 인테리어 좋아. 신기한 곳이다. 이렇게. 일반 가정집이잖아요. 여기. 맞아요. 지진이 났다면 어디로 가실래요? 저기 중에서 네, 한번 보시죠. 일단 지진 뭐 위에 달린 게 많으니까 저- 일단 식탁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유리창 쪽은 안 갈 것 같아요. 유리 깨질 수도 맞아 있죠. 맞아. 근데 사실 저희 아내가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어디 가서 무슨 지진 나거나 건물이 흔들리면 저보고 가만히 있어. 왜? 가만히 있어. 내가 구하러 갈 거니까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래. 나보고 맨날. 아내분이 구하러 마동석 씨는 아니잖아. 네. 좀 바뀌었죠 저희 집. 저보고 맨날 가만히 있으라 그래가지고 저런 걸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 일본에서 그 아이들 교육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진 이게 사이렌 울리면 바로 책상 밑으로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김태훈 씨가 가장 안전하죠. 그래요? 근데 상대적으로 더 안전한 곳을 좀 찾는다면 바로 내력벽 근처. 어디요? 내력벽이? 내력벽이 어디예요? 내력벽이라는 게 집안 내력 뭐 이런 내력벽? 거예요? 내력벽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그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이제 아는데 그 만약에 요거를 건드리면은 다른 세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리모델링을 아무리 해도 여기는 못하죠. 건드리지 인테리어 마세요 할 때 하고 못 건드리는 벽이 있어요. 아 그게 그게 이제 이 내력벽이에요? 건물 전체를 영향을 줄 수 있는 벽이어서 그래서 집안 내력이란 얘기가 생긴 거예요. 그게 또 거기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제가 뭐 좀 당황하시네요. 당황을 이제 좀 하게 당황을 되는데 힘을 받는 벽이라는 뜻이거든요. 내력벽이. 근데 지진이 발생하면 건물이 흔들리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이 먼저 손상이 되거든요. 아까 창문으로 안 가신다는 이유. 깨질 것 같잖아요. 맞아. 그죠? 하지만 이제 내력벽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좀 더 견고하고 뭐 버텨낼 가능성이 좀 크죠. 근데 그냥 이렇게 봐서 정말 일반 사람은 이거 어디가? 구분하기가 저도 그때 막 이렇게 설계해 주시는 분이랑 리모델링 해주시는 분이랑 막 이렇게 상담하면서 모르겠더라고. 좀 봐도 모르겠더라고. 도면 봐도 잘 보겠죠. 네. 아파트는 보통 어디에 내력벽이 있냐면 세대랑 세대, 옆집이랑 연결되어 있는 벽 있죠. 그 벽, 그리고 건물 바깥의 벽, 가장 외벽, 그 외벽, 그리고 계단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있는 그쪽의 벽. 요게 이제 내력벽이 위치한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부분은 이제 좀 많이 파손이 돼도 내력벽 이제 공간은 최대한 좀 버텨주게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낙하물로도 좀 보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설물이 완전히 붕괴돼도 생존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어서 거기서는 이제 좀 오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제가 하나 더 설명드리면 우리 아파트에 요즘에 대피 공간이라고 있어요. 그 공간은 법적으로는 내력벽이 설치가 안 되는 공간이에요. 안 해도 되는 공간이에요. 거기는 화재에서 대피하라고 만든 맞아요. 공간이거든요. 아 그럼 화재 때랑 지진 때랑 대피해야 되는 그 네. 방법이나 그 통로가 아예 다른 아예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그거 잘 알고 내력벽, 있어야겠다. 내력벽 근처에 가셔서 조금 안전하게 좀 기다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사람들의 걱정이 사실 이게 뭐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요즘 유독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도시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장소를 한번 옮겨 볼게요. 완전 이제 도시 한복판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도시 한복판에서 고민하는 것들이 태풍 오면 간판 날아다닐 텐데 건물 무너지면 어떡하냐, 이 수많은 고압 전선들 끊어지면 이거 어떡하나, 그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요, 내가 걷고 있는 이 땅이 갑자기 꺼지면 어떡하나, 아이고. 이 걱정을 하게 되더라니까요. 그야말로 도시 한복판 도로에 갑자기 푹 꺼진 이 커다란 구멍, 이 싱크홀 얘기를 우리가 해봐야겠습니다.
일단 이 싱크홀이 뭔지를 좀 그 그래. 학문적으로 정확히 정의를 하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싱크홀이라는 거는 이 싱크가 가라앉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홀은 구멍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합쳐진 단어인데 이제 순 우리말로는 이제 땅꺼짐이에요. 지하의 빈 공간이 집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빈 공간. 툭 가라앉아가지고 구멍이 생기는 현상을 싱크홀이라고 합니다. 사실 어릴 때 부모님들이 걱정 많은 사람한테 아이고 땅 꺼질까 봐 어떻게 걸어 다니냐 뭐 이런 우습게 농담을 하셨는데 그래. 이게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현실화돼요. 거예요. 맞아요. 네. 진짜로. 제가 이제 살고 있는 지역에서 좀 가까운 데서 싱크홀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친구들이 별일 없어, 별일 없어. 야 조심해 그러더라고. 근데 사실 생각을 한번 해봐요. 조심을 한다고는 하는데 그럼 어떻게 이걸 예상을 어떻게 하겠냐고. 조심합니까? 당연하죠. 갑자기 그러니까. 걷다가 차를 타고 가다 갑자기 도시 한복판에서 땅이 꺼지고 차가 빠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더군다나 이걸 우리는 해외 사례에서만 몇 번 뉴스를 보다가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주 일어난 일이 일어났죠. 되니까 사실 일어났죠. 걱정이 굉장히 많죠. 특히 아이 키우시는 분들에게. 싱크홀 우리가 뭐 안에 들어가 보질 못해가지고 안에 어떻게 했길래 그게 땅 꺼짐이 생기는 건지 궁금한데 그게 떨어졌다가 다시 뭐 올라오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깊이나 뭐 이 안에 이 상황이 어떤 정도인지 그러니까 가늠을 할 감이 수 안 잡혀요. 없으니까. 감이 안 잡혀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 싱크홀이 생기면 그냥 쭉 뚫린 공간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싱크홀 안에는 여러 가지가 다 있겠죠, 당연히. 지하수도 흐르고 흙도 있고 뭐 돌도 있고 뭐 나무도 있고 막 다 뒤섞여 있어요. 최근에 진짜 안타까운 사건이잖아요. 이게 강동구 싱크홀 네, 사건. 네, 네. 사망자가 그 싱크홀로부터 한 50m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아, 많이 갔다. 거기 토사와 물이 뭐 엄청 많았죠. 그리고 이제 시설 장비가 또 많이 엉켜져 있다 보니까 수색이 좀 난항을 많이 겪었죠. 이제 싱크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지하수나 침전물이 많이 쌓이거든요. 많이 쌓여서 싱크홀에 대해서 조금 많이 조심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네. 말씀대로 조심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예, 아니긴 아니죠. 간단한 좀 제가 싱크홀에 대한 이제 OX 퀴즈를 좀 하면서 좀 퀴즈? 알아보는. 퀴즈요. 퀴즈? 응. 상품 상품 있죠? 있어요? 뭘로 했으면 좋겠나요? 다음 시즌 출연 보장. 요거는 보장되어 있지 않으세요? 오빠? 방송가인 보장 따위는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이분도 위태위태해요. 네. 누가 누구를 보장해 주느냐. 네, 문제 한번 내볼게요. 싱크홀은 지하 공사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다. 이게 야, 이거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은 아닐 텐데 네, 그렇죠. 영향은 그쵸. 있다고 저는 나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로 가야겠어요. 너무 그쪽으로만 가는 것도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뭐 어떤 사고라는 게 단 하나의 요인만 있는 건 아니죠. 지구에 저 자전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꼭 그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낸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X예요. 저는 X예요? X. 우리 둘 중에 한 명은 다음에 다음 시즌 없는 거예요. 어디로 붙으실 거예요? 잠깐만, 왜 얘기가 일리가? 난 별 따라가야죠. 별이 오니까 나는 오죠. 아니 잠깐만, 그럼 나도 같이 가. 왜? 아니, 누구 하나는 남아서 프로그램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정답 알려주시죠. 예, 정답은 X입니다. 오, 맞추긴 내가 맞췄는데 다음 시즌에 못 나올 것 같은 뉴스라는 거야. 왜 X지? X인데 영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이제 물론 지하 공사도 일부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아까 말씀 주셨던 네네. 것처럼. 근데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이제 노후 하수관이 누수가 돼서 흙이 쓸려가거나 아니면 지하 수위도 많이 변하기 때문에 이런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생기는 게 싱크홀 현상.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서 이미 일정한 요인이 쌓여 있는 그렇지. 상황에서 이제 공사가 뭐 하나의 도화선이 될 수는 있지만 공사 자체만으로 싱크홀이 생기지는 않는다. 네.
대부분 이전에서 땅속에서 먼저 문제점이 있거나 아니면 취약 부분이 발생해서 이미 그런 원인들이 쌓여 있던 것도 하나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아닐까요? 그 아까 뭐 수도관의 누수 같은 경우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제 도시화, 고도화되기 시작한 뒤로부터 이제 수십 년이 흘러갔으니 그때 당시에 이제 매설해 놨던 여러 시설들의 이제 노후 시기하고 맞춰지는 게 그게 아닌가. 슬슬 하나씩 터지기 시작했다. 사실. 저는 근데 이 문제를 풀고 나서 조금 해소된 게 뭐냐면 공사 현장 근처에 지나가면 야 이거 땅 꺼짐 싱크홀 생기는 거 아니야? 좀 약간 막연한 두려움이 맞아요. 있었는데 맞아. 단순히 공사한다고 해서 싱크홀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걸 오늘 배운 점 이거 하나는 너무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싱크홀은 도시 난개발로 발생한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인재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요. 하지만 이제 그만큼 예방하고 안전에도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어요. 아 그거 있죠, 유적 있죠. 찾는 사람들 그- 보면 막 그거 있잖아. 아 이거 안테나 그거. 들고 이거? 아니 그거는 수맥 찾는 아 그건 수맥이지. 아니 그 왜 고대 유적 뭐 이렇게 찾으시는 분들 보면 그거는 뼈 발견하고 그런 거 있어요. 그 무슨 기계 같은 거. 엑스레이? 있어요. 엑스레이가 있다고 땅을 뭐 그런 무슨 장비가 있어요. 맞아요. 카메라 같은 걸로. 맞아요. 하면은 있어요. 아니 어디 갔다가 5회 만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지식을 저도 더 이상 겸손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아니 맞아요? 이렇게 땅 속을 보는 게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이제 GPR이라고 해서 지표 투과 레이더 장비가 있거든요. 우와. 이게 땅 속의 빈 공간이나 아니면 파묻힌 하수도관 있잖아요. 그거를 3D 영상으로 보여줘요. 이야. 대박. 공사 전에 땅 속 건강 검진을 하는 거죠. 여기 왜 저 신장이나 간 초음파 하듯이 이런 기술들이 있으니까 우리의 삶을 좀 이렇게 지탱해주는 건설 기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좀 한시름 걱정을 마음이 내려놔도 놓이네요, 정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미세먼지 아시죠? 미세먼지라는 단어 익숙하실 텐데 이게 언제부터 쓰여진지 혹시 기억하세요? 미세먼지. 제 기억으로 아나운서들이 라디오 뉴스를 하잖아요. 항상 라디오 뉴스의 마지막은 날씨거든요. 원래 미세먼지 예보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맞아요. 예. 근데 어느 순간부터 라디오 뉴스 하는데 원고에 미세먼지 농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제가 9년 입사니까 그로부터 한 몇 년 후에 아마 생겼을 거예요. 미세먼지란 말이 없었어요. 드림이가 지금 2013년생인데 제가 이제 드림이 아기 키우면서부터 이제 그 어플을 알고 이제 아이 데리고 외출하거나 이렇게 갈 때마다 그걸 보기 시작했으니까 그 무렵인 것 같은데. 그래 그 무렵. 정확해요. 그래요? 2013년도부터요. 어? 아 MC 뭐야? 바꿔야 MC 바꿔야 돼. 그 무렵이에요. 원래는 그 전에는 이제 그냥 먼지나 네네. 아니면 스모그 이런 그래 스모그는 맞아요. 내가 그런 들어봤어요. 얘기를 많이 황사 들었었죠. 뭐. 예, 그게 더 일상적이었는데 그때 2013년도 이후로 이제 건설 산업도 많이 변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건설에서도 이제 미세먼지 환기, 필터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많이 났어요. 세상이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그에 맞춰서 이제 건설 기술도 이제 발전해 온 거죠. 그런 기술들이. 이 재난에 대한 건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미세먼지처럼 상황에 맞춰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발전해 온 거죠. 건설 역시도 이제 안전 수치처럼 이제 사건 사고와 함께 발전해 온 그렇죠.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조금 안타까운 거지만 안전 수칙은 피로 쓰였다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아이고야. 삼풍백화점이랑 성수대교 사건은 이 건설 산업 내에서도 굉장히 큰 변환점이라고 해야 되나 분기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였어요. 이제 산업 큰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기 때문에 이때 이후로 여러 가지 법 제도도 바뀌고요. 그리고 새로운 이제 기관들도 많이 생겼어요. 이때 이후로 건설 기술인을 경력 관리하는 제도가 하나 생겼거든요. 이게 이제 부실 시공을 좀 막고 좀 설계랑 시공의 좀 책임감을 좀 높이기 위해서 건설 기술인들에 대한 경력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자라는 거에서 좀 도입된 시스템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관이 또 생겼는데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는 거, 지금은 이제 국토안전관리원이죠. 여기 신설돼가지고 이곳에서는 완공된 시설물, 이제 교량부터 해서 도로 뭐 이런 것들, 인프라 시설들을 다 안전에 관련된 거 다 여기서 담당하고 있어요. 더 안전하게 좀 더 믿을 수 있게 시설물을 짓고 관리하는 노력이 계속 있었던 거죠. 다들 노력을 해주고 계셨네요. 그래요. 감사하네요. 왜 예전에 그 대구 지하철 참사 때도 맞아요. 사실 맞아요.
의자 소재가 불에 잘 맞아. 타는 소재여가지고 그 이후로 지하철 의자가 다 이렇게 난연 소재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지하철 방화 사건이 있었는데 그 대구 참사가 알려준 교훈 때문에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됐잖아요. 그러니까요. 불이 붙진 않았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건설도 사건 사고로 이제 안전 기술을 진화시켜 온 거죠. 그럼 그런 뭐 우리가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건설의 아픈 과거를 딛고 안전한 기술을 발전시킨 대표적인 사건이 있을까요? 그 시작점으로 볼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 정도 되죠. 1971년 날짜도 12월 25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아침이었어요. 네, 당시 이제 서울 명동의 최고급 호텔로 이제 명성이 자자했던 당시로선 초고층입니다. 22층짜리 대연각 호텔이 있었는데 아침 한 9시 50분경에 이 호텔 1층에 있던 커피숍의 주방에서 가스가 폭발합니다. 그리고 이 가스 폭발로 인해서 붙은 불이 삽시간에 호텔을 휘감으면서 기록적인 사망자와 사상자가 나왔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아니 위로 막 던지기 전에 좀 빨리 빠져나올 수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진원지 자체도 사실은 좀 너무 비극적이죠. 중간 어디쯤에서 불이 붙었으면 그래도 그 밑에는, 밑에 층은 예. 어떻게든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는데 이 빌딩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이게 거대한 그 굴뚝이나 연통 효과가 생긴대요. 아 위로 달 위로 이렇게 계속 삽시간에 그 걷죠. 올라가게 되니까 그래서 건물 중앙 계단 쪽 뭐 그 외벽 쪽이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내려올 수가 없었던 거죠. 2층. 왜냐면 앞서 얘기했지만 1층이 진원지였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명색이 호텔인데 소방 시설이나 그런 구비가 돼 있었을 것 같은데. 시기를 좀 봐야 되잖아요. 1971년도. 아 너무 오래 전인가요? 71년도라고 하면요. 개발이 중요했지 뭐 안전이나 뭐 그때 또 사고가 그 많았죠. 건물의 뭐 화재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거의 없었던 시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스프링쿨러는 당연히 없었고요. 지금은 계단마다 있잖아요. 아파트도 왜 그 계단 비상구 문을 이제 방화문으로 방화문. 하기 때문에 항상 닫아놓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문도 없었고 그리고 인테리어 자체가 한지로 된 벽지, 아 그랬겠다. 나무 목재. 너무 잘 탔겠다. 그러니까 불연성 소재들라든지 이런 건 거의 없고 다 가연성 물질이었기 때문에 불이 붙는 순간 삽시간에 붙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도망갈 수 있는 곳이 1층에서 진원지니까 올라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옥상으로. 예, 그래서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옥상의 문이 잠겨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그 문만 좀 열려 있어서 또 시간을 좀 벌 수 있었는데 사실은 뭐 그 문이 열려 있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쉽진 않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고층 빌딩 특히 아파트에서도요 이 위에 헬기가 내릴 수 있는 착륙장이 있죠, 있는 있죠. 곳이 꽤 많은데 안 됐나요? 당시에 대형각 이 호텔에서는 헬기 착륙이 불가능하죠. 호텔인데도 이게 안 돼 있었구나. 아니 그럼 입구도 지금 1층이 막혀있고 옥상도 막혀 막혀있고 있고. 그럼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저렇게 큰 불이 났는데 그럼 소방차는 언제 출동하는 거예요? 도착을 안 한 거예요? 이 소방서는 굉장히 가까웠다고 그래요. 700m 거리에 소방서가 있었는데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소방차는 도착을 했는데 근데 이 고층 빌딩에서 화재가 났으니까 위에서 이제 불을 꺼야 되잖아요. 네. 사다리차의 길이가요 7층이 한계였더라고요. 그 당시 때. 그럼 7층까지고 8층 그 위에 있던 분들은 그거 어떻게 구해야 돼요? 방법이 없는 거죠. 불길이 휩싸인 그 공간에서 사람들은 이제 위협을 느꼈을 거고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이 건물 바깥으로 나가야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옆 건물 옥상으로 뛰어내린다거나 뭐 커튼이나 침대볼을 가지고 뭐 줄을 만들려고 노력했다거나 매트리스 하나를 들고 뛰어내린 거예요. 그게 쿠션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떨어지면 잘못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알면서도 뛸 수밖에 마지막 그 살고 싶은 그쵸. 마음으로 뛰어내린 거죠. 건물 주변에 이 추락산 시신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화재에 무서웠으면. 사망한 시신보다 오히려 추락한 사람들이 더 많았을 정도라고 그 이야기가 전해져요. 사망자가 163명이고 신원 미확인 이제 3명 그리고 부상자가 63명이라는 당시 기준으로 보면 세계 호텔 화재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고요. 뭐 소방관, 경찰, 군인, 심지어 이제 미8군 소방대까지 총 2천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 1,900여 명이 투입이 됐는데 불길을 완전히 잡는 데는 7시간이 넘게 걸렸더라고요. 9시간 동안 그 너무- 불길에서 와. 어찌됐건 이 화재 사건은 우리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결국 이 역사의 상처가 오늘날 대한민국 K건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 사실은 계기가 됐다라는 것이 또한 아이러니하기도 하죠. 1층에서 시작된 화재 때문에 그야말로 호텔 건물 전체가 지옥이 돼버리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 이후로 바뀐 점이 있겠죠. 있죠. 원래 불이 나면은 사람들이 알아서 도망친다는 그 개념이 있었거든요. 과거에는. 네. 근데 현재는 이제 불이 나면 건물이 스스로 불을 꺼버려요. 이런 개념으로 좀 변화됐다고 하면 좀 이해가 좀 빠르실 것 네, 네. 같아요. 대형 건물의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해서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잖아요. 맞아요. 네. 이런 것들도 거기에 변화에 지금은 한- 아파트에 그 저희 없는 데가 전열기 위에도 달아야 되잖아요. 있어요, 새로 있어요. 하는 네. 그 아파트. 근데 그 스프링클러가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담배 그 밑에서 담배 태우다가 스프링클러 터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게 그렇게 예민하게 잘 터지나요? 그거 한번 터지면 난리 날 텐데. 이게 뭐 김태훈 씨 잘 아시겠지만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담배 피다가 갑자기 예. 스프링클러가 팡 터져가지고 예. 건물 전체에서 막 물이 포스처럼 막 쏟아지는 장면. 코미디 봤어요, 영화에 그런 봤어요. 장면들이 있죠. 봤어요. 이거 다 그냥 영화적 약간 허용. 아니에요? 네, 네. 그거 어떻게 그 터지는 거예요? 뭘 감지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원리는 좀 달라요. 이제 담배 연기나 요리 연기 같은 거는 이제 반응을 하지 않아요. 열에 반응을 하거든요. 열에. 연기에 반응을 안 한다. 네. 그렇죠. 그러면 예, 시도 때도 없이 터질 거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헤드 끝에 이제 빨간 유리관에 글리세린이라는 이제 액체가 들어와 있어요. 네. 그 친구가 이제 화재 온도가 70도 이상 올라가면 액체가 팽창을 해요. 그래서 유리관을 펑 터뜨리고 막혀있던 물이 쫙 터지는 거거든요. 그런 원리예요. 그리고 또 동시에 다 터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해당 위치만. 그래요. 그 스팟에만 네, 딱 해당 위치의 스프링클러만 탁 터지는 그런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사건이지만 그래도 그런 사건 사고가 있었기에 우리가 건설 기술도 계속 발전을 해와서 지금까지 맞아요. 많은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뭐 시랜드 화재 사건 혹시 기억하시죠? 예. 아, 이게 1999년 시랜드 청소년 수련원에서 일어난 대형 화재 사고였어요. 당시 유치원생 19명을 포함해서 총 23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련원은 이 콘크리트로 만든 1층 건물 위에 이제 52개의 컨테이너를 얹어서 만든 2, 3층 객실 구조를 가진 구조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던 것들이 스티로폼, 목재, 그러니까 불에 잘 붙고 유독물질들이 나오는 그래서 더 비극을 키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너무 가슴 아픈 가슴이 사건. 너무 아픕니다. 아이들이 이제 저희는 그걸 그냥 뉴스로 봤지만 아직도 그 슬픔에서 이렇게 잠겨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럼요. 네. 이 사건 이후로도 뭔가 또 좀 뭔가 변화를- 달라진 게 네. 있나요? 있었죠. 이 사건 이후로 건물을 짓는 방식과 생각하는 자체가 좀 많이 변화됐어요. 시랜드 참사가 유독 피해가 컸던 이유가 스티로폼 같은 이제 샌드위치 판넬, 합판 등이 맞아요. 사용돼서였거든요. 샌드위치 판넬은 이제 철판 사이에 이제 스티로폼 같은 단열재를 넣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값이 싸고 시공이 빨라서 과거에는 많이 썼어요. 근데 철판이 오히려 이제 화재 시에 열을 가두는 약간 오븐처럼 네, 그런 진짜.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다중이용 시설에서 이제 사실상 퇴출된 그 화재가. 샌드위치 네. 패널이 네, 그걸로 못 찍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불이 붙여도 번지는 속도를 좀 늦추는 이제 대피 시간을 벌 수 있는 난연자재를 많이 활용하죠. 안 타는. 이제 시설물 지을 때 구조도 좀 많이 변경됐거든요. 당시 이제 미로처럼 복잡한 구조 때문에 아이들이 탈출구를 못 찾았어요. 지금은 이제 청소년 시설에 대한 이제 설계를 할 때 피난 동선을 최우선으로 한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비상구는 좀 눈에 잘 띄게, 그리고 화재 시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피난 계단도 설치를 하고요. 이 비상 상황 시에 본능적으로 이제 탈출할 수 있도록 그렇죠. 이제 유도를 한 거죠. 네, 건설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을 만큼 또 크고 비극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 사건이요 노래로까지 만들어졌었습니다. 시랜드 아, H.O.T의 아이야. 저 학생 때였는데 내가 나중에 아이를 낳아서 이제 키울 거라는 생각도 못하던 정말 소녀 시절에 듣는데도 너무 이게 절절하고 아팠는데 이게 어른이 되고 아이를 키우고 나서 이제 이걸 다시 곱씹어 생각하며 들으니까 이건 너무 아픈 가사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뭐 별 씨가 지금 이야기했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어떤 연예인들이 사회적 메시지를 내는 행위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쉽지 않죠. 예, 이거 사실은 그렇죠. 굉장히 드문 일이었는데 당시 H.O.T의 이 음악은 파격적인 행보였고 그만큼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준 충격이 컸다라는 어떤 증거로서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음악이 참 여러 사람들을 많이 위로하죠. 개인적인 위로도 있습니다만 뉴욕에서 9.11 사건이 터졌을 때 노라 존스의 Don't Know Why라는 음악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위로가 됐고 그리고 나서 뭐 그래미상도 많이 받고 이랬던 기억도 나는데 그런 경험들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일이라든지 또 우리가 또 살고 있는 공동체 속에서 큰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음악으로 또 위로받는 그런 경험들도 있었을 테니까. 엄청 많죠. 장윤정 씨 팬분 중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러 택시를 타고 한강 다리로 가는 길에 택시 안에서 장윤정 씨의 노래를 듣고 발길을 돌렸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을 만나 뵀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진짜 이 음악이 갖고 있는 힘이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즐기는 음악이 얼마나 유지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음악에서 우리가 받은 위로와 그런 힐링되는 힘 이건 정말 오래가는 것 같아요. 아픈 사건을 우리가 쉽게 잊지 않고 오래 기억하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음악이 가진 맞아요. 예, 힘이 아닐까 싶은데 맞아요. 다시 지금의 이제 이야기로 돌아와서 만약에 건물 안에 있을 때 화재가 났다, 불이 났다, 그럼 어디로 도망을 쳐야 되는 거죠? 일단은 무조건 밑으로 생각을 해보고 문을 열었는데 이거 밑으로 못 가는구나 하면 뭐 아파트라는 구조는 답이 두 개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위아래가 위로 가거나 아닌데. 밑으로 가거나. 맞아요. 만약에 아래로 대피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고층에 있으면 또 불안하고 그렇죠. 또 위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면 또 아래층에 살고 있으면 또 불안하잖아요. 맞아요. 제가 딱 중층을 살고 있는데 그걸 알고 싶어요. 위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은 언제고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은 언제지? 일단은 고층 빌딩이 많으니까 한번 고층 빌딩 예로 한번 네네네. 들어볼게요. 50층 이상이나 아니면은 200m, 높이가 200m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 안전 구역을 30층마다 한 개 이상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난 안전 구역을 먼저 찾는 게 피난 우선이에요. 안전 구역? 네, 거기를 먼저 찾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끝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중간에 그 안전 지역이 있다. 안전지대를. 거기로 가라. 빨리. 건물에서 화재가 나는 경우에 이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화벽 같은 게 맞아, 내려오잖아요. 내려오잖아요. 그 왜 막 영화에서도 그러면 막 아슬아슬하게 막 일행 중에 한 명은 밑으로, 막 들어가는데 아니야 막 하면서 막 빨리 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포기해 우리라도 살아야지 막 이러고 가잖아요. 괜찮아 먼저 가 영화들을 이러잖아요. 너무 보셨어. 거기에서 이렇게 가로막혀서 안전한 쪽으로 간 사람들은 다행인데 그쵸. 뭐 이렇게 갇히게 되는 사람들 그렇다고 다시 문 열어주면 안 돼요. 못 열어요. 그걸 어떻게 열어요? 아니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거 못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도 같이 살아야죠. 뭔가 방법이 네.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뭐가 돼요? 아니 그걸 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 있죠. 이 방화 셔터 내려오면은 다시는 못 나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도 되게 많아요. 내려오면은 끝인 줄 알았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거 알아야겠다. 이거 알아야겠다. 오늘은 이제 건설의 시대 시청자 여러분들은 네. 이거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알려주세요. 방화 셔터에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네. 하지만 일체형 셔터라는 게 있는데 방화 셔터에 비상문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긴 밀면 열 수 있어요. 그냥 밀면요? 네. 그러니까 방화문에 비상문 그림인데 밀면 그냥 자동으로 열린다고요? 있어요. 아마 기업들 하실 거예요. 그 대형 건물들 백화점이나 공연장 같은 데 가면요. 저런 형태도 있고 그냥 매끈한 방화. 맞아요. 방화가 있어요. 저는 맞아요. 매끈한 거. 근데 그것만 보셨잖아요. 그건 안 되죠. 그 옆에 네. 손잡이가 있어요. 있어요. 그 조그만 문으로 닫을 수 있게 돼 있어요. 맞아요. 열고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어요. 그래요? 이게 없다고 당황하시지 마시고 이제 열리지 않는다면 셔터 3m 이내에 네. 비상문이 있어요. 이렇게 나가시면 돼요. 네. 그거를 왜 5회씩이나 와서 알려줘요? 오늘이 제나 테마잖아요. 처음 알았어요, 진짜. 아니 우리가 있었구나. 사실 내 뭐 자이든 타이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대형 건물에 들어갈 일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는 아예 그 대형 건물 안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모를 상황 안 일어나면 다행이지만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건물 들어갈 때는 이 피난 안전 구역이 어디에 맞아요. 있는지 한 번쯤 체크해야 돼. 체크하고 들어가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있으시니까 살고 있는 공간 혹은 자주 가는 공간에서 아이들하고 한번 가상 훈련처럼 자 이렇게 해보는 거야 하면 놀이처럼 아이들하고 네. 해보는 것도 요즘에는 아이들 그 학교나 유치원에서 그런 교육을 이제 주기적으로 실시를 해서 저희 애들이 더 잘 알아요. 엄마
졸라고 이러면은 뭐 이렇게 양말이나 뭐 손수건이나 이런 거 적셔가지고 입 입에 가리고 이걸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뭐 대단히 거창한 방법으로 우리가 안전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것, 그게 상당히 중요하구나를 또 깨달았습니다. 재난을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진화하는 건설 기술이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더 유익한 건설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오셨을까 싶거든요. 불찾기 브랜드 글로벌 앰베서더를 했거든요. 되게 최첨단이다. 명동이요? 완전 감이 빡 왔다. 진짜 우주소녀다. 대한민국의 제1 종교는 부동산이다 하는 이야기 있어요. 제가 사는 그 용산에 그걸 만든다고요? 들어와요. 더 큰 로또도 맞았어요. 축하드려요. 호재네, 호재. 즐겨 보러 세상 Play the next channel A